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는 오늘은요, 5월 20일 본장 마감 이후에 촬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2%가량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거래량도 절대 적지 않아요. 그죠? 보통 시간에서 10억 정도만 나와줘도 많이 나온 건데, 자, 14만 3천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예요? 23,350원까지 누적으로. 그러면 요거 정확히 얼마냐? 대략 33억 정도 가량이 되는 겁니다. 지금 6시 마감이 되면서 18만 1000주가 됐는데요. 이러면 거의 40억까지도 늘어난 거죠. 자, 물론 누구는 크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올랐다라는 거는 내일도 우리 대한광통신의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본장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하루 만에 왔다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에도 똑같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아마 오늘 본장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어제 제 영상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본장 때 대한광통신의 시세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조마조마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저는 진짜 면은사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꽤나 솔직히 다소 자극적으로 썸네일도 달고 영상과 내용도 틀리면 뭐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좀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주포가 아니면 제가 이 주포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정확히 들어맞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죠? 어제 썸네일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추기는 했는데 틀리면 이번에도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따 영상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 거지만, 혹여나 제 어제 영상을 보고 도움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쁘신 만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뭐 제 자랑을 하고 저 잘났어요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만큼, 여기도 써놨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라고 하면서, 그죠? 계속해서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요거 빠르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자, 동행이라고 작성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 동행인지는 아시죠 선배님들? 대한광통신이 진짜 10,000원 아래에서부터 30,000원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뱉은 말 지키려고 해요. 대한광통신이 진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 날까지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요, 이 황금손이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동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어제 영상으로 특히 도움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중반부에는요, 어쨌든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종목은 맞기 때문에 도움되실 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대한광통신이 어때요? 장 초반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속칭 이 더러운 운전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이거는 오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였겠지만, 대한광통신이 얘도 솔직히 만만치 않았어요. 그저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8%에서 고가 25,000원까지 간 거면 저점 대비 하루 만에 24%가 올라간 겁니다. 자, 주포가 이제는 운전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위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대면서 개인분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광통신의 이 주포들의 생각, 즉 이들의 의도를 읽으면서 머리 위에서 놀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장세에서 대한광통신의 조정 속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주시고 또 흥미롭게 보시고 댓글로 솔직히 욕하신 분들이 더 많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주식판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은퇴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추가됐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26일인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댓글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욕을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요, 제 체면은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제 영상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딱 10초에서 20초만 주시면 빠르게 복귀를 해보고 오도록 할 거니까 이어서 설명드려 볼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한번 맞추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 이 타이틀을 걸고 못 맞추고 은퇴합니다 라고 좀 자극적으로 쓰기는 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영상 내용을 보자면 이거예요. 이 대한광통신이 어디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 토대로 조정을 맞춰드렸던 내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빠르게 볼게요. 이 영상입니다. 황금소리 예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4월 16일 날 촬영을 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과 딱 일치를 해주면서 13,250원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이게 어제 틀어드렸던 영상이죠. 5월 19일 날 제 영상 은퇴한다 라고 좀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이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13,250원을 언급드렸습니다 라고 솔직히 자랑 아닌 제 자랑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자, 상승이 나와줬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날의 시가에서 이때 고점까지 찍어보면 얼마요? 네, 그쵸. 지금 상승했던 절반 구간인 22,000원과 24,000원 구간, 저는 이 두 구간을 가장 꼽기는 합니다. 또 때마침 맞물려 주는 게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서 연출시켜줄 수 있던 이 24,000원 구간까지도 솔직히 열려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밑인 어디요? 18,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 자, 이러고 18,000원까지도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자. 18,0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했고,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리던 게 19,000원이었죠? 이 구간만 터치를 해주면 우리가 반등 나와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대한광통신을 솔직히 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꼭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렇죠.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남들 던질 때 투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서 한 10%씩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의 중심,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어차피 조정이 또 나와, 밑으로도 깨져.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닿고 심지어 다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를 어제 영상에서 25분 내내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 많이 받았다, 평소에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돈 달라는 말씀 안 드렸죠? 근데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이라고 꼭 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늘도 주포의 움직임, 이들의 움직임을 또 하루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 명줄이 하루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주식판도 안 떠나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 중심이 뭡니까? 주포들의 의도를 읽어봤을 때, 자, 이전에 앞전에서 운전했던 게 지금에도 똑같이 연출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틀 동안 버텨줬던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아래 꼬리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구간에서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주포가 오늘은 운전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개인분들의 동향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포들의 움직임은 장중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했죠. 자, 대한광통신의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검은색이 실제로 금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선입니다. 자, 여기 영어는 뭐예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다, 기준점이 되겠죠. 근데 장 초반에는요 9시 30분 전까지 해서 누적 60억가량 자금을 사용해서 종목을 삽니다. 대한광통신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냐면, 자,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렸던 이 구간 2만원 초반까지 19,000원, 이 구간에서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이 나왔다면 그 물량을 다 받아갔었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데, 이것만 보고 끝이 아니라 항상 거래원까지도 봐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분들의 움직임부터 우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창구는 어떤 거죠? 자, 키움증권 창구입니다. 요거를 거래량과 그리고 시간, 매수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시간에 장중 최고치가 들어옵니다. 누적으로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시간대가 개인분들은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봉에서 봤을 때는 10시 반이 어디예요? 25,000원까지. 자, 그러니까 보통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안 잡아요.
추세 깨고 내려가겠구나, 이거 끝났네, 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말아 올리면은 여기까지 보다가 뭐 보통 여기서만 잡아도 잘 잡았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지켜보다가 계속 가네 하고 파란색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기서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기적인 접근을 좋아하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재돌파할 때를 가장 좋은 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25,000원을 찍던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왔었죠. 50만 주까지도. 근데 어떻게 되죠? 주포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려요. 빠져버립니다. 장 마감까지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때 장중에 50만 주까지 쌓여 거의 40만 주 가까이 쌓여있던 개인분들의 순매수 물량이 장막팔에는 10만 주까지 빠져버립니다. 그죠? 이게 우하향하면서 결국 다 털렸어요. 30만 주가 개인분들로 하여금 이탈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손절 물량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분들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물량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포가 어떤 창구를 사용했느냐, 뭐 여러 창구가 있겠지만 오늘은 미래에셋을 통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죠? 장 초반에는 하방 압력을 주었던 곳이 미래에셋 창구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보고, 근데 오히려 10시 반에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이 발생할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장 막판까지도 늘어나죠. 결국 2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미래에셋 창구를 통해서 받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분봉을 통한 주포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동향을 보았을 때 오늘 아래로도 털어보고 위로도 털고 다시 한번 털어보면서 물량을 또 뺏어갔구나, 다 받아먹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원을 통한 주포들의 의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주가를 밑으로 빼버린다,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하면 굳이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미털기를 통해서 지금 탑승에 있는 혹은 단기적으로 들러붙을 수 있는 이런 개인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추후에 가장 예상되는 논리적으로 확률이 높은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본격적인 슈팅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앞전에도 두 번의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은 요거까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별표 몇 개? 100개짜리 정보 들어갑니다. 우리 선배님들 공매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매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비중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예요? 숏 베팅이죠. 숏 베팅이라고 하면 하락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공매도 세력들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광통신 확인을 진짜 해볼게요. 어떤지. 자, 여기서 대한광통신의 공매도 추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월 28일 날 15,000원까지도 갔던 날서부터 3만원 깔 때까지, 그리고 4만원 찍고 내려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다 볼 건데요.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려면 정확히 뭘 봐야 돼요?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반드시 무조건 써먹는 겁니다. 맞아요. 매매 비중.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매 비중이 4% 이상으로 연속되는 날들이 누적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때요? 대한광통신이 15,000원서부터 3만원 도달하고 그리고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때 매매 비중이 4%는커녕 3%가 넘는 날이 단 하루도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도를 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보통 공매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종목이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겪기 시작하여서 이 하락 추세를 다 먹으려고 더 강한 하방 압력을 주려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근데 대한광통신에서는 이 강력한 공매도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게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혹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의 주포들의 이탈이 있는 구간도 아니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다른 종목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에코프로. 자, 차트가 진짜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구간서부터 16만 5천원서부터 추세 완전히 박살내면서 모든 이평선 다 잡아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실제로
공매도 세력의 개입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된다라 그랬죠? 매매 비중. 에코프로의 어떤 거요? 종목별 공매도 추이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매매 비중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4%는커녕 최근엔 10%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1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건 자, 거래량 중에서 한 200만 주가 거래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는 공매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사리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흘러내려요. 추세가 다 박살나면서까지.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대한광통신이랑 똑같이 코스닥에 편입된 종목은 맞습니다만 얘는요, 뭐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쵸, 시총이 다르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또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얘도 고점을 찍었죠. 3만원까지 전환사채 상장 때문에 주가를 들어 올렸어야 됐습니다. 물론 얘도 다시 간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추세가 얘도 꺾였죠. 그리고 어떤 거요? 네, 공매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13%짜리도 하나 보이고 얘도 거진 다 4%가 넘는 나날들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어요. 10%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3만원, 2만원 그때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었던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얼마라고요? 지금 보이시나? 네, 시총이 2조 7천억입니다. 근데 대한광통신이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 요것도 확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3조 5천억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잘 보세요. 대한광통신이 물론 31,500원에서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추세도 막 깨진 것 같아 보여요. 겁이 납니다. 근데 만약 입장 바꿔서 선배님들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할 겁니다. 내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면은 종목이 빠진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확신이 있으면 잡아 끌어내릴 거면 돈을 걸어서 공매도를 하면서까지도 주가를 하방 압력을 더 크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대한광통신 없잖아요. 심지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종합해 봤을 때 주포들의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배우신 분들은, 공매도 좀 아는 분들은 이 대차 물량까지도 같이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대차 상환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식을 더 빌리고 있는지 갚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 대차라고 하는 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최근에는 뭐 13만 주 정도, 14만 주 정도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4거래일 연속 오히려 빌렸던 물량을 갚았습니다. 갚았다라고 하는 건 언제 보통 갚아요?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위에서 사서 되갚으면은 돈을,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선 지금 구간에서 불이 나게 사서 되갚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제 영상에서 욕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또 은퇴를 할 사람 생겼느니, 주식판 떠난다느니, 이런 말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어쨌든 조정을 받았고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결과는 꼭 맞는지 아닌지는 지켜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움 받아가시라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솔직히 타율도 나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도 많이 맞춰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맞춰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조금 삼가해 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많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어떤 거요? 네, 꼭 동행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여나 현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는 얼마든지 기회가 더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여나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신호가, 공격이 거세져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갈 것 같다,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평단가를 낮추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대응 전략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이런 바뀌는 변동성이 엄청난 장세에서 엄청난 종목에서 같이 좀 먹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투매 물량을 종용시키는 이 주포 앞잡이 유튜버들 말에 속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9630-2563번이라고요. 이쪽으로 통신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황금손 영상 시청하시는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도움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 화면 왼쪽에 단체 문자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문자 발송하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광통신 어떻게요? 2월 11일 날 이렇게 제목과 함께 내용도 적어드렸죠.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수치들일 겁니다. 그죠? 3,200원의 비중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언제요? 3월 10일 날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별표 4개까지도 쳐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000원 비중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공부하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 나중에 받으셨을 때 이 내용 그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요? 지금처럼 마치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었다. 재미가 없어도 자 이거네요. 마음 졸이고 계시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포 개입이 드러나는 종목인 만큼 해제 이후에 올라갑니다. 라고 언제요?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까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날 대한광통신 자 수익 축하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방금 왼쪽에 보여드렸던 이런 단체 문자 형식을 통해서 대한광통신의 이런 매수나 매도 혹은 내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궁금하신 내용 다 물어보셔도 좋아요. 통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물어나 보셔달라 라는 겁니다. 물어나 봐라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이라는 두 글자 문자 보내는데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귀찮음을 감수하고 선배님들께서 문자를 보내셨다가 만약 내일 당장 내 계좌에 찍혀있는 이런 숫자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통신이라는 두 글자는 그 값어치가 절대 작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대신에 요거 한 번씩만은 꼭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을 아낌없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낌없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31,500원에서 22,900원까지도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분명 손실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실분을 어쨌든 좀 만회해드리고자 조심스럽게 가져온 이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배거도 충분히 도달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이렇게 갑니다 라고는 설명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갈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요. 좋아 보여서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직접 이유랑 이 근거를 들어보시고요. 갈 것 같다라고 진짜 생각이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는 꼭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뭐냐면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판단이 되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 해당 종목을 인수하려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종료가 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니까 이 상황을 막으려면 이런 현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를 인수하려 했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얘네를 매수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죠.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가 지속되는데 그 중점 사업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M&A 팀까지 신설한 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M&A를 할 건데 그 대상 기업이 누구냐?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력 사업은 누구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해주면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요 충분히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기업이 누구냐면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거죠. 자, 라이다가 뭘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만 알고 계셨을 테지만 이제 로봇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 궁극적으로 이 빅테크들이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핵심 부품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삼성전자만 필요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현대차도 최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자율주행 기술로 이 로봇 성능을 개선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미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틀라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가장 중점적인 중심 기업 기술이 뭐냐면 바로 카메라와 라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가 아니라 라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만큼 현대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삼성전자조차도 이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두고 싶어하는 기업이구나,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수를 진행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죠. 로봇과 전장 사업.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 기업이 필요해졌다라고 하죠. 그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얘네는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데 자, 부품을 만드는 해당 기업이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 취득을 한 다음에 업계에서의 선도 지위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누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에요. 어디가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해요. 근데 아시죠?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대주주까지 돼버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해당 기업 역시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삼성전자에게 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종목을 사지는 않아요.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삼성전자도 사실 이 기업을 인수할 때 17,000원에 인수해서 어디까지 올려보냈습니까? 94만원까지 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50배를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산업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또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4월은 이미 지났죠. 5월, 6월 2달 남아있습니다. 5월도 거의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좋은 결과 보여준다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유 받으셔서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빨리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2번입니다. 자, 2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준비한 A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대응에 대한 부분 항상 진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도 함께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문자 한번 보내시는 거 2가지 다 보내셔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조회수 때문에 돈을 버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인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통행 요거 한 번씩은 꼭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도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좋은 영상, 좋은 내용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영상도 꼭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